자, 그러면 이 여성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건 아니라고요. 매력이 없는 여성은 아니라고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선생님들이 착각하니까 그래요. 이 부분을. 자, 아까 자루했을 때는 여기에 다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 이러니까 뭐야? 아, 여기 머물기 싫으니까 매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자, 남자는 여기가 더 많을까? 아니면 여기가 더 남자가 더 많을까? 응? 어디가 더 많을까, 남자?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비교를 좀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긴 남자가 많다, 여긴 남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경계하라는 뜻에서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 남자는 여기가 많을 수 있어요. 여기는요, 최악의 경우 한 명밖에 없을 수 있어. 왜? 한 명이랑 만나서 한 명이 여기에 잘 버텨서 잘 사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끝까지 가면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기는요,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누가 이런 느낌.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닌데 얘 남자 없이 못 살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뭐야? 들어서 받기만 하면 조금 있다가 튀어나가 버려. 그럼 뭐야? 아유, 가라 그래. 그러고 나서 이러고 있다가 또 만나. 그리고 뭐야? 또 조금 있다가 가버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제 차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몫이고.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왜냐면 같은 말 다른 뜻, 다른 말 같은 뜻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남자가 많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땅은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받아들여서 그걸 그렇게 연결시켜버리는 그 해석은 옳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네.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면서 뭐야? 나중에 계절론을 하면서 이 계절을 갖다 하나씩 대입시키는 일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이 무술 좀 더 공부를 해보자고요. 일단 무술에 대한 느낌 적당히 왔죠? 자, 왔습니다. 자, 이걸 보니 그래요. 그럼 여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술의 묘술합화의 의미는 갑술의 묘술합화의 의미와 임술의 묘술합화의 의미와 경술의 묘술합화의 의미가 다 달라요. 왜? 무술에게 있어서는 묘술합화의 의미가 정관과 합쳐서 인성으로 간다는 용어적 의미가 있거든요. 용어적으로. 일단은 무술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무술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맞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정관과 합쳐서 인성으로 바뀐다라는 말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안정, 명예, 인내, 자애로움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항상 편적이다 그랬어요? 정적이라고 그랬어요? 정적이라고 그랬죠. 편인보다는 정의예요. 음양배합이 돼야 되는 걸 정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편관보다는 정제, 정관이 좀 더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만 꼽아보세요. 그럼 보통 인성을 꼽아요. 그러니까 정관과 합쳐서 인성으로 간다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바르고 안정적인 토대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무술에게는 그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모험적이고 획기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류의 글자는 아니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고 바르고 명예, 신뢰, 아까 말하는 그런 것들을 정관과 합쳐서 인성으로 가는 성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알고 싶고 뭘 공부하고 싶고 이럴 때부터 뭐야? 차분하게 계속 그냥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마 무술이 그런 식일 거예요.
무술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굉장히 안정적이네.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건 없을 거야. 안정을 유지한다는 거 있죠. 안정적으로 가고자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뭐야? 일일이 뭐 하겠다는 거야. 확인해보고, 말해보고,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해보고,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이러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력이 빠를까 안 빠를까? 행동력이 빠르진 않아요. 행동력이 빠르진 않아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일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그런 성향이겠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화생토하고 화극금 이러고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인 자체가요. 정인은 바른 글자잖아요. 솔직히 정인이 발달한 사람은 보통 착하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술은요, 정인과 합쳐서 비견으로 간다, 인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야? 고집스러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성에 기반한 고집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착해.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무술은 자기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착하고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뭐야?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하면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 본인이 다 해. 본인이 다 해. 왜 인성이 기반되니까 본인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요. 무술은요. 제 동업하기 참 좋은 일주예요. 같이 일하기 참 좋은 일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뢰라는 면에서 왜 이 사람이 날 먼저 배신하진 않을 거거든. 무술이 먼저 배신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또 이제 가서 또 무술 찾는다. 동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한 단점은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너무 안정, 정석, 룰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정인이 상관을 극합니다. 맞죠? 정인이 상관을 극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섭섭한 소리 또 잘 못해요. 무술은. 섭섭한. 상관을 딱 해야 되는데 이 상관은 잘 생각해 보세요. 상관은 어떤 상태야 지금? 신금 보석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는 보석이야? 네? 불로 녹이는? 에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정화와 이 신금의 관계하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얘는 뭐냐면 산속에 묻혀 있는 보석이야. 우리가 이게 뜨거운 산이라고 했잖아요. 바위산 속에 묻혀져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바위산 속에 묻혀 있는 진짜 완성된 정제된 금이야. 맞잖아요. 경금과 신금은 다릅니다. 신금은 다듬어진 금이에요. 완성된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성된 가치 있는 금이 이 토 안에 잡혀 있다. 그리고요, 이 완성된 금은요, 불 되는 거 싫어해요. 불 되는 거 싫어해요. 어디 정화가. 그래서 이 신금은요, 정인. 그러니까 결국 이 정인으로 인해서 상관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잘. 자, 이해됩니까?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 그러니까 뭐야? 무술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라고 하면 뭔 소리야? 갑자기 지금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무술이 뭐야? 그래서 상관이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할 말 다 하고 이러는데 약하다고요. 약하다고. 인정에 얽매이고.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완성된 보석이기 때문에요. 이게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요. 근데 무술은 이게 자기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드러내줬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왜냐면 무술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본인이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 구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아. 아니까 뭐야? 그건 누가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다른 사람 위해서 내 상관을 좀 빼줘. 나의 이 가치를 좀 빼줘. 이거예요. 무술은요, 제가 잘났습니다. 절대 말 못해요. 절대 말 못해요. 누가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거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돼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해되나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무술과 무진이? 무술과 무진이 너무 다르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근데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 양, 비견 똑같았잖아요. 똑같은 용어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정인이 있죠, 정인. 정인이 무술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아름다운 글자예요? 아니면 조금 불편한 글자예요? 맞나요? 조금 불편한 걸 많이 가지고 있죠. 맞나요? 무술은 정에 얽매인 걸 조금 피해야 돼요. 정인에 얽매이는 걸 조금 피해야 돼요. 그럼 정인이 약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인성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만 나한테 썩 도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정인이 제대로 발휘된다,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맞나요? 그래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효율성이 떨어지다,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뭐랑 똑같냐면, 이제 무술을 통해서 공부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가 하나야. 수가 하나야. 근데 목이 많아. 이런 뭐야? 정인이 있는데 이건 정인이 뭐야? 힘들겠죠. 맞나요? 무슨 말이냐? 토가 많아. 아니면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고, 요번에 또 많아서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토가 하나인데 이번에는 화가 많아.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과다한 정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맞나요? 이 경우는 부족한 인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걸 거예요. 맞나요? 그럼 둘 다 이건 뭐야? 인성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인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을 여러 가지, 엄마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배운 게 힘들다 말할 수 있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배움이 중단될 수 있나요? 배운 걸 써먹지 못할 수도 있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이런 경우는 뭐야? 이것 때문에 이 토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배운 것 때문에, 이래서 여기서 배운 거 써먹으면 돼, 안 돼? 이 구조라면은 써먹으면 좋아요. 그렇죠. 써먹으면 좋지요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써먹는다는 건 토가 화를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써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화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 뭐야?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 배운 걸 활용해서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 나무 죽어 살아. 죽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목을 드러내려면 언제 드러내야 돼? 그렇죠. 수가 들어올 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수가 들어올 때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 선생님, 수는 재성인데요. 잃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뭐야? 맨날 재성 들어올 땐 재성밖에 해석 못하고, 관성 들어올 땐 관성밖에 해석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네가 배운 인성을 써야 될 때는 재성이 들어올 때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주를 보는 뭘 해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오늘 중급 첫날이잖아요. 제가
눈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바꿔라. 왜? 우리는 이 눈 바꾸는 훈련을 지금부터 계속 할 거라고요. 계속 할 거라고요. 이해돼요? 뭐가 돼? 되려고 하려고 하는데 꼭 그러고 나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무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인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 중에서 무술 일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유학 같은 거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유학 가서 결혼한다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결혼한다고 그럼 뭐 저쪽 집에서 뭐 해줬고 막 근데 그런 경우 항상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공부 마치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공부가 중단되거나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또 무술이 왜냐하면 인정에 버거워서 자기가 놔버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무술만 그래도 화기가 있어요. 좀 화기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병호 일주할 때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무속 기운 있죠. 심리 기운 이런 기운들이 있죠. 이런 기운은 대부분 화기로 봐요. 화기로 봐요. 그래서 무술 이런 쪽에서 지금 사실 신앙이 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진, 무술 우리가 배운 일주 이런 일자들 중에서 갑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겁이 강한 일주들이 있죠. 비겁이 강한 일주들은요. 신앙에 빠지거나 약간 이 무속적 기운 있잖아요. 이 심리적 기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특히나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몇 일주가 있어요. 그 중에 무술 일주도 들어가요. 무술 일주도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바로 기축 기미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오늘은 이쯤 할게요. 이쯤 하고 진도는 여러분 18주 과정인데요. 늘 말씀드리면 18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좀 중급은 요번에 조금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안 했던 일주들도 조금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하면서 넘어갈 테니까요. 조금 여유 갖고 따라오세요. 여유 갖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